안녕하세요. 인천 테크노파크 창업카페 주간에 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유튜브 라이브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아서 진행하게 될 펀딩 인사이더 대표 박할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펀딩 인사이더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크라우드 펀딩을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대행을 맡아서 수행을 하는 그런 에이전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킥스타터, 인디고고, 일본의 마쿠아케, 대만의 잭제, 한국의 와디즈 등 여러 플랫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획, 컨설팅, 그리고 사진이나 영상, 촬영, 제작, 랜딩 페이지, 소개하는 페이지 제작, 그리고 또 디자인, 그리고 캠페인, 마케팅을 진행하는 토털 에이전시입니다. 520건 이상의 여러 캠페인을 미국에서, 일본, 대만, 한국에서 진행을 해왔고요. 그런 여러 가지 축적된 경험과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유용한 알림을 드리고자 해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는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진행하게 될 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기 전에 먼저 앞에 보이시는 여러 제품이 보이실 텐데, 이런 가방 제품이 있고요. 피크 디자인이라는 회사의 제품이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작년에 140억 가량 정도 펀딩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보이시는 이런 화분 제품, 이 제품은 지금 90억 가량 정도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 모금을 했고요. 이 앞에 보이는 이런 피제 큐브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은 80억 가량 펀딩을 모금했고요. 여기 보이는 이제 노트 제품, 이런 제품도 20억 가량 모금했고, 이 제품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크라우드 펀딩이란 것은 무엇인지, 또 성공 사례들을 통해서 최근 트렌드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유용한 장점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소개와 사례 분석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5분 휴식 후에 크라우드 펀딩 진행 프로세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성공 전략과 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라우드 펀딩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좀 무엇인가 사업은 해보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지 모르시는, 정보가 부족하시든지 아니면 시작 단계에 있으신 분들이 들으시면 많이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에 해당하는, 그러면 나는 지금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싶다, 하려고 한다, 아니면 했었다, 근데 더 잘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을 때 더 성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과, 그러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한 전략과 팁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은지에 대한 내용들을 4번, 5번에서 이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라우드 펀딩, 와디즈, 킥스타터, 인디고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은, 원래 이 정의라는 것은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금을 받아서 그 다음에 그 자금을 가지고 생산을 해나가는 이제 그런 개념이 바로 크라우드 펀딩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보상형, 투자형, 대출형, 기부형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한국의 와디즈나 텀블벅 등 보통 대다수의 분들이 알고 계신 크라우드 펀딩은 보상형, 리워드형이라는 크라우드 펀딩이고요.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보상형,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듣게 되실 거고, 그 사례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리고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것은 다시 한번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이 제품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아니면 개발을 하려고 한다 라고 했었을 때, 이 제품을 양산까지 다 해서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게 기본적인 전통적인 이제 판매 방식인데, 그렇게 하자고 하니 스타트업 창업자들 입장에서는 자금도 부족하고,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도 얻어내기도 힘들고,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분석하기도 힘들고, 이제 여러 가지 시간과 비용적으로 힘든 게 스타트업의 입장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은 양산전 개발이나 아이디어 단계에서 개발을 할 방향을 잡고 프로토타입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완제품이 아니고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그 제품이 표현될 수 있는 정도까지 만들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에 대한 글과 그리고 내가 어떤 이유로 이 제품을 개발했고 또 어떤 특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우리가 어디까지 준비했으며 언제 배송을 할 예정이다. 라는 그런 글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제품 어떤 거다라는 소개라는 사진하고 또 소개하는 영상 등을 촬영하고 그거를 이제 킥스타터, 인디고고, 와디즈, 마쿠아케, 잭잭 등 여러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있는데 원하시는 플랫폼에 그 내용을 올리고 나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걸 런칭,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작한 다음부터 일반 이제 서포터, 베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 제품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 제품을 먼저 기부,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구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품 받기 전에 먼저 사고 그 다음에 뭐 몇 달 후, 뭐 몇 주 후에 배송이 온다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어떻게 제품이 진행돼 가는가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때로는 이런 방향으로 제품이 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제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들은 이런 게 필요하지 이런 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 한국에서는 서포터,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이제 베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 얼리 어답터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죠. 어떤 신제품 나왔을 때 먼저 구매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품의 그분들의 구매 펀딩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 펀딩 금액을 받은 후에 그 자금으로 제품을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초기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 그다음에 생산 비용, 양산했을 때 많은 제품 생산했을 때 재고가 남을 걱정도 있을 거고 위험성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상당히 전통적인 투자 방식보다 판매 방식보단 합리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은 자금만 확보한다는 부분만이 장점이 아니라 사실은 진행하면서 그 아이디어에 대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제품에 대해서 대중들의 검증과 피드백을 미리 받을 수 있는 거죠. 제품 양산 전에 프로토타입을 만든 상태에서 검증을 먼저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피드백을 받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제품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좋은 제품으로 양산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소비자들의 의견 그리고 니즈를 먼저 파악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 구매자, 베커, 서포터들은 굉장히 얼리 어답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제품을 사면 주위 사람들이 신기하네 그러고 그 사람이 뭘 사는지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또 자랑하고 뽐내는 걸 좋아하는 성격들도 있기 때문에 알려지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SNS 통해서 알려질 수도 있는 거고 주위 지인들한테 보여주면서 알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가 자연적으로 될 수 있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홍보가 되니까 또 잠재 고객층을 또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이란 것이 종료됐다. 어디서 펀딩을 뭐 100만 불 받았다, 200만 불 받았다, 1000만 불 받았다 이런 식으로 크라우드 펀딩이 종료되면 대중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저 제품이 인기가 있구나. 얼리 어답터들이 검증했는데 괜찮다고 하더라 라는 그런 걸 통해서 후속적인 투자 유치도 가능해지고 그래서 사실 스타트업 개발자 입장에선 너무너무 좋은 플랫폼이고 너무너무 좋은 판매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양산 전에 목업 상태에 있는 제품까지 있다면 제품이나 컨텐츠나 다 해당되는데 그 컨텐츠나 제품을 가지고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제품 양산 전에 크라우드 펀딩을 뭐 1일에서 보통 60일까지 많이 하는데 평균적으로 30일 많이 하고요. 예를 들면 30일을 진행했다 그러면 30일 동안 사람들이 구매를 해주는 거죠. 펀딩을 해주는 거죠. 펀딩을 받으면 끝난 후에 그 펀딩 금액을 보통 14영업일 이내에 입금을 해주는데 그 펀딩 금액을 입금 받으면 그 금액을 가지고 생산을 그리고 뭐 인증을 그리고 추가적인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개발한 후에 약속된 날짜, 뭐 2달이면 2달, 한 달이면 한 달, 6달이면 6달 후에 배송을 해주는 거죠. 뭐 심하게 긴 경우는 3년 후에 배송해 준다고 하는데도 믿고 사람들이 구매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가 예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런 식으로 믿음이 있고
좀 참신하다라는, 그리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의미가 가득 들어있다 그러면 크라우드 펀딩이 더 성공하기 좋을 텐데, 어쨌든 그런 투자금을 받고 그리고 그걸로 양산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또 아이디어 제품에 대해서 검증을 먼저 받고 피드백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는 잠재 고객층을 확보할 수가 있다. 그리고 결과물로 인정받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후속적인 투자 유치도 가능하다라는 거, 이제 그런 거를 장점으로 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에게 의뢰 들어온 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마존을 가려고 했더니 아마존에서 이 제품은 홍보가 너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킥스타터를 한번 하고 와라, 크라우드 펀딩을 한번 하고 와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저희한테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셨는데, 즉 아마존이나 뭐 네이버나 쿠팡 이런 온라인으로 진출할 때에도 한국의 와디즈나 텀블벅이나 이런 크라우드 펀딩이나 해외 킥스타터나 인디고 같은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한 제품이다라면 이미 홍보가, 기사가 여러 사람들이 알려지는 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뒤에 사업을 진행하기도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을 잘 활용만 하신다면 창업자 스타트업들에겐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기회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이제 크라우드 펀딩 진행했었을 때 해외 바이어들, 유통사들이 우리하고 계약하자라고 또 의뢰가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품만 참신하고 이 제품 정말 괜찮다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랑 계약하자, 우리랑 진행하자라는 의뢰도 들어오는 거죠. 실제로 크라우드 펀딩은 B2C, 그래서 내가 우리 회사가 제품을 올리면 이 제품을 개인들이 사는 건데, 실제로 전 세계에 있는 뭐 유통사나 어떤 신제품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제품 나온 게 없나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런 거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살펴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신제품들, 세계 최초로 나온 제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서 보다가 괜찮다 싶으면 연락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락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큰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한국, 미국, 일본, 대만, 호주, 영국 등 글로벌하게 이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많이 있고요. 그 중에서 한국에서는 이제 와디즈나 텀블벅, 크라우드, 해피빔, 오픈트레이드 등등 많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있고요. 이런 플랫폼들에 올리게 되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제일 큰 플랫폼은 이제 와디즈가 되지만 그 외에도 특성별로 해서 다른 플랫폼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크라우드 펀딩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한국 크라우드 펀딩은 연 20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성장률이 굉장히 큰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즘 TV에도 광고가 나오고 있으니까 크라우드 펀딩이, 그래서 좀 많이 커나가고 커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전에는 소수만 크라우드 펀딩의 제품을 사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좀 일반인들로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1조 정도 시장을 예측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비교해서 보면 글로벌 크라우드 펀딩, 전 세계 크라우드 펀딩 시장을 봤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25년에는 거의 32조 정도까지 커진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크게 16%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기준했을 때는. 그 다음에 한국 이외에 한국에만 크라우드 펀딩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해외에도 크라우드 펀딩이 있는데, 글로벌 크라우드 펀딩에서 한국과 해외 크라우드 펀딩 전체적으로 다 비교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시면 일단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은 미국, 한국, 일본, 대만 외에 중국도 있고 호주도 있고 영국도 있는데, 어쨌든 주로 한국 분들이 많이 진행하시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주로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크라우드 펀딩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크라우드 펀딩은 미국의 킥스타터고요. 킥스타터 같은 경우에 작년 말 기준으로 했었을 때 6조를, 누적 펀딩이 6조를 넘어섰죠. 6조가 넘는 금액을 사람들이 선구매를 기부를 한 거죠. 그렇게 하고 선물로 물건을 보내준 거죠. 그런 플랫폼으로 가장 큰 게 이제 킥스타터인데, 킥스타터 같은 경우는 6조 이상, 그 다음에 백커수는 2천만 명이 넘었고요. 그 다음에 킥스타터 다음으로 큰 게 전 세계에서 미국의 킥스타터, 그 다음 미국의 인디고고, 인디고고 같은 경우는 킥스타터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마코아케, 한국의 와디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규모를 보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의 마코아케나 한국의 와디즈보다 미국의 킥스타터나 인디고고, 킥스타터 또는 인디고고 펀딩 금액을 합치면 한국의 와디즈나 일본의 마코아케보다 거의 한 20배, 30배 정도 되는 수준 정도로 좀 큰 시장이라고 보면 되죠. 그만큼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이 있겠지만
전 세계 홍보되는 거로는 좋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킥스타터나 인디고고로 진출을 많이 하려고 하시고요. 가까운 뭐 일본의 마쿠아케나 한국의 와디즈도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부담 없이 한국의 와디즈를 진행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국가별로 보면은 미국의 킥스타터 같은 경우는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거, 그리고 미국 킥스타터에서 가장 많이 들어온 게 여기 있는 페블 타임이라고 페블 워치라고 애플 스마트워치 생기기 전에 먼저 나왔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어얼리 어답터들이 선호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었고 230억 가량 정도 펀딩이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쿨리스트 쿨러라는 아이스박스인데 올인원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행 갈 때 저거 하나만 갖고 가면 편한 거 뭐 이런 제품인데 150억 정도 펀딩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게임 150억 정도, 그 다음에 여행용 삼각대 140억 정도 펀딩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미국 킥스타터에서 펀딩 들어온 금액에서 베스트 1, 2, 3, 4등은 이 제품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와디즈 같은 경우는 노트북 20억가량, 요 스니커즈 18억가량, 그 다음에 가방 15억, 그 다음에 선글라스 12억가량 이렇게 펀딩이 들어왔고요. 제일 많이 들어온 거 베스트들이 이런 제품들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 마쿠아케 같은 경우는 배터리 1등 54억, 2등 배터리 40억, 3등 배터리 30억, 배터리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국처럼 아웃도어 시장, 여행 캠핑 시장이 일본도 선진국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선진국들이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 아웃도어용 이런 배터리, 대용량 캠핑용, 여행용 대용량 배터리들이 펀딩이 좀 인기가 있었고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판매가 많이 된 거고요. 이런 제품 말고 다른 제품들도 있지만 어쨌든 펀딩 많이 들어왔을 땐 이 정도 들어왔더라. 대만 같은 경우도 펀딩 제일 많이 들어온 게 저런 가방 27억, 그 다음에 뭐 스케이트보드 15억, 그 다음에 뭐 3D 프린터 기기 등등 이런 식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시장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미국이 펀딩이 아무래도 크게 많이 들어오지만 그러기 위해선 제품도 참신해야 되고 신뢰성도 있어야 되고 성능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홍보도 잘해야 되는 이제 그런 특성이 있지만 크게 될 수 있는 또 성공 가능성 많이 있죠. 미국, 그 다음에 한국 와디즈도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고요. 요즘에 그 다음에 일본 마쿠아케, 뭐 대만 잭잭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하고 이 외에 호주도 있고 영국도 있고 중국도 있는데 호주, 영국은 많이들 펀딩 자체가 많이들 들어오진 않고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접하기가 좀 많이 힘들죠. 중국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을 이제 한 20, 30% 이상 낮춰라라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제품을 보내야 되는데 좀 불안한 거죠. 약간 카피 제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불안한 거고 중국으로 보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펀딩 받았을 때 그 자금을 한국으로 갖고 나오기 쉽지 않은 거고 일단 중국으로 진행하려면 일단 중국 법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법인 설립하는 것도 믿음이 가기 힘들고 그래서 중국 쪽으로는 진행을 많이들 안 하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게 미국, 그다음에 한국, 그다음에 일본, 대만 이렇게 많이 하시고요. 대만 인구가 적지만 크라우드 펀딩은 커서 펀딩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을 그러면 난 한 번을 하느냐? 그렇지 않죠. 크라우드 펀딩을 준비하기 위해선 시간이 걸리고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국 준비할 때는 한 달에서 한 2달 사이 걸리고 해외 준비할 때는 2달에서 3달 그리고 좀 더 충분히 준비하겠다 그러면 3달에서 4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해외 준비할 때는 2-3달 정도, 국내는 1-2달 정도 준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준비할 때까지 뭐 사진, 영상, 글 등등등 준비를 해야 되니까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컨텐츠가 있는데 그걸 한번 크라우드 펀딩만 하고 나서 만다 그랬을 때는 좀 아쉬움이 남을 텐데 실제로 크라우드 펀딩을 해보면 예를 들면 미국이 킥스타터를 준비했다. 그러면 그걸 준비하기 위한 사진과 영상, 그다음에 글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 내용 그대로 미국에 끝나고 나서 미국의 인디고고를 이어서 또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마쿠아케를 그 내용을 일본어로 번역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한국의 와디즈도 우리말로 돼 있는 게 이미 있으니까 그래서 킥스타터, 인디고고, 마쿠아케, 와디즈를 전부 다 릴레이로 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 때 들어간 비용과 시간이 있는데 그 컨텐츠를 그 사진과 영상, 글을 킥스타터라는 플랫폼, 인디고라는 플랫폼, 마쿠아케, 와디즈에 다 활용할 수 있죠. 이 외에 뭐 한국의 네이버나 쿠팡에 판매할 때도 거기서 찍었던 영상이나 글을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고 미국에 있는 뭐 아마존에 진출할 때도 거기 사용한 글이나 사진이나 영상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투자 유치나 회사 홍보할 때도 제품 홍보할 때도 그 글이나 영상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만든 컨텐츠를 여러 번 여러 마케팅에 그리고 제품 판매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만 그 비용 그리고 초기에 들어가는 시간이 있지만 그 비용과 시간만큼의
여러 번 크라우드 펀딩 통해서 좀 판매가 진행될 수 있고 홍보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런 유리한 면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걸 저희끼리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 릴레이 진행이라고 하는데 이제 캠페인 받는 이 플랫폼마다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있어서 요거는 조금 이제 펀딩 해본 분 아니면 진행하기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 좀 아시면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실제로 킥스타터라는 것은 우리를 할 때 미국 인디고고나 마크마켓이나 와디즈, 쿠팡, 뭐 아마존 같은 데서 판매를 하면 안 된다라는 룰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하고 진행을 하면 된다라는 룰이 있어서 그런 걸 따라가야 되고 인디고고, 마크마켓, 와디즈는 동시에 진행해도 괜찮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좀 편하게 좀 다양하게 할 수가 있죠. 대신 킥스타터는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킥스타터 준비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끝난 후에 인디고고나 마크마켓, 와디즈를 진행하신 분들이 있고 아니면 그 밑에 유형 2에 해당하는 것처럼 좀 빠르게 진행하고 싶다 그러면 와디즈를 먼저 진행하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펀딩 들어온 금액과 이제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킥스타터를 다시 좀 준비를 해서 킥스타터 런칭하고 끝난 다음에 인디고고 마크마켓을 진행하는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방식과 순서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좀 조절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크라우드 펀딩은 이런 장점도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의 성공 사례를 통한 최근 크라우드 펀딩 트렌드 분석. 실제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일어나고 그리고 펀딩을 받고 그리고 그 자금 가지고 이제 제품 생산하고 이제 그런 크라우드 펀딩의 성공 사례들 물론 뭐 정말 초대박이 난 제품도 있고 대박이 난 제품도 있고 적당한 정도 그리고 아쉽게 끝난 제품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좋은 아이디어로 여러 번 도전하다 보면 사실 그 중에서는 여러 베커들이 서포터들이 선택을 해주는 제품이 점점 많아질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가는 게 좋긴 하지만 그냥 무턱대고 도전하기에는 너무나도 모르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성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성공한 건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그리고 인기 있는 제품 카테고리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드릴 거고요. 그리고 좀 더 성공하기 위한 전략이나 팁 그런 거는 뒤에 설명을 한 번 더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시장에서 한국 포함 미국 전 세계 다 인기 있는 제품들은 이런 제품류들이 인기가 있고요. 보시면 좀 신박한 제품, 뭐 좀 참신하다, 신기하다라는 제품들은 일단 얼리 어답터들 중에서 이런 제품을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신기하면 사고 보는 거죠. 그런 제품들. 그다음에 키덜트 토이, 어른들이 가지고 노는 어른들용 스트레스 해소 장난감 같은 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당되는 건데요. 그냥 이게 단데 80억이 판매가 됐죠. 자세하게 좀 이따가 설명 다시 드릴 거고요. 그다음 IoT 제품 한국에 굉장히 많죠. 그래서 IoT 제품들 중에서 참신한데 정말 쓸모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좀 판매가 잘 되고 펀딩 성공을 잘하고 있고요. 웨어러블 제품들 인기 많죠. 그다음에 아이폰이나 맥북 관련된 액세서리 같은 제품들, 그다음 여행 관련된 제품들 사실 여행 불패라고 해서 여행 관련된 제품들 너무너무 잘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코비드19로 인해서 이제 여행이 좀 위축되면서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여행이 완화되면서 다시 폭발적으로 올라섰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또 10만 명 이상 미국 내에서 증가하는 그런 일이 생겼죠. 한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좀 다시 위축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원래 코로나 사태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여행 불패라고 해서 여행 관련된 제품들은 전부 다 잘 되는 그런 추세였고요. 그 다음에 원래 홈 트레이닝, 운동 관련된 제품들이 인기가 많은데 코로나 후로 집에서 운동하러 가기 힘드니까 집에서 운동하는 제품들이 정말 인기가 많았죠. 그래서 홈 트레이닝 제품들이 인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아웃도어, 캠핑, 뭐 가까운 여행, 그 다음 피크닉, 뭐 바비큐 파티 이런 관련된 제품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들어오는 회원들 그리고 얼리 어답터들이 이런 아웃도어 활동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런 제품이 인기가 많고요. 그다음 차량 관련된 제품이나 자전거 관련된 제품들도 인기가 많고, 그다음 반려동물 관련된 제품들도 인기가 많고요.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후로 반려식물 관련된 제품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 제품도 반려식물 관련된 제품이고요. 그래서 식물을 집에서 키우는 이런 거랑 관련된 제품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다음 3D 프린터, 앞으로 3D 프린터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3D 프린터 말고 3D 프린터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제품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참신한 아이디어로
나오는 그런 제품들, 그런 것도 인기가 많고, 게임 관련된 제품들도 인기가 많고요. 보통 보드 게임류들이 인기가 좀 많은 편이고, 그다음에 DIY 커스터마이징, 나만의 것, 나만의 특별한 주문 제작한 제품,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 그다음 올인원 제품,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아이스박스 같은 거 뒤에 또 나오니까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이고, 한꺼번에 모든 기능이 다 들어있는 거죠, 제품에. 그런 것도 인기가 많은 카테고리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커피나 맥주, 커피 맥주 소비가 많으니까 커피나 맥주 같은 제품들 관련된 것들이 좀 판매가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방 도구 관련된 제품들, 코로나 후로 조금 더 인기가 많아졌는데, 주방 관련된 뭐 후라이팬이나 무슨 도마, 이런 칼, 이런 제품들이 인기가 많아져서 그런 주방 도구 관련된 제품들도 인기가 많고요. 그다음 레트로 감성, 이 제품도 어떻게 보면 레트로 감성인데 좀 과거의 그런 향수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아날로그 감성, 약간 이런 제품 관련된 건데 디지털 제품 같은 느낌, 이제 그런 것들도 인기가 많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크라우드 펀딩 기부다 보니 재활용 제품들 코로나 후로 훨씬 더 인기가 많아졌고요. 그래서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했다, 아니면 재활용 컨셉의 제품이다, 이런 제품들도 인기가 많고 기부해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작년에 한 해 동안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건 커피밥,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예를 들면 뭐 스타벅스 커피잔 10개와 커피 찌꺼기 3줌을 가지고 만든 뭐 신발, 뭐 후드티, 뭐 이런 식으로 커피 찌꺼기가 들어갔다 그러면 뭔가 재활용하는 느낌의 뭔가 그런 향균, 뭐 그런 느낌, 그래서 커피 향 이런 느낌, 그런 게 이제 좀 자극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친환경 소재 제품들,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제품들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래서 좀 뭔가 참신한 코로나 관련된 제품들은 펀딩이 대박 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런 거를 이제 얘들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얘들이 이제 수십 개가 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들을 한번 쭉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당 설명을 자세히 하자면 제품 하나당 사실은 너무 잘 만든 제품들이 많아서 뭐 하나당 한 1시간씩 설명해도 부족할 텐데, 일단 지금 어떤 느낌인지만 파악하는 거니까 빠르게 설명할게요. 지금 보이시는 제품은 신박한 제품의 예로서 스퀘어오프라는 제품인데 체스 제품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산에 있는 친구하고 서울에 있는 친구하고 둘이 체스를 두면, 내가 이렇게 체스를 움직이면 부산에 있는 친구에서 체스말이 움직이고, 그 친구가 두면 나한테서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끼리도 이렇게 AI로 컴퓨터하고도 할 수 있지만 비대면으로 친구하고 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보드게임이었죠. 그런 제품들이 참신해서 인기가 많았고, 최근에 체스 관련된 제품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요. 펀딩은 거의 한 7억 정도 펀딩을 받았었고요, 이 제품은. 그 다음에 이것도 신박한 제품이었는데, 이런 주의 제품은 최초였지만 사람들이 좀 재밌다 그래서 많이 펀딩을 했었고요. 이 제품은 버드버디라고 해서 스마트폰으로 제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이를 주면 새가 날아서 새가 먹을 때 그걸 사진을 찍어서 저걸 저한테 스마트폰으로 보내주고, 보면서 새가 어떤 종류인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새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보고 싶으면 또 사진 찍어서 내 새를 내가 먹이줘서 나한테 내 새 집에 온 새를 사진 찍을 수 있고, 그 새를 관찰하러 직접 나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참신하게 한번 시도해서 그렇게 만든 제품이었는데, 이 제품도 인기가 많았고요. 150만 불 이상, 한 17억 정도, 그 정도 펀딩이 들어왔고요. 다음 피제큐브, 이 제품이죠. 이 제품은 정말 키덜트 토이라고 해서 이 영상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이제 뭐 나는 뭐 좀 이렇게 정서불안이 있어서 다리도 떨고 뭐 손도 물어뜯고 뭐 이러는데, 이거 한 다음부터는 이러니까 난 손도 안 물어뜯고 다리도 안 떨게 됐다, 뭐 이런. 그래서 이거 뭐 누르는 이런 감성, 그다음에 이렇게 돌리고 뭐 이렇게 하는, 약간 마치 그 스탠드 불 켰다 껐다 하는 것 같은, 볼펜 딱딱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런 감성이 다거든요. 요게 다인데 몇만 원짜리 제품을 펀딩했고, 이런 제품류로는 처음 나왔었고, 이걸로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다, 아니면 호주만 놓고 다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재밌게 그냥 만지고 놀 수 있다라는 개념, 이런 식으로 펀딩해서 80억 펀딩을 받았고요. 사실 이 제품은 네이버에 들어가면 수십 개가 나올 거예요. 짝퉁 중국산 제품들이 거의 도배해서 뭐 2, 3천 원에 팔고 있을 텐데, 실제 제품 몇만 원이었지만 유사 제품이 이렇게 많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요. 이런 제품들이 이제 키덜트 토이의 예가 될 수 있고, 이 제품도 마찬가지 키덜트 토이인데, 이 제품은 자석으로 돼서 벽에다가 이제 마치 과학 상자 같은 거 만드는 것처럼, 마치 레고 하는 것처럼 벽에다가 내 맘대로 레일을 만들죠. 그러면 구슬을 놓으면 구슬이 그거 따라서 막 돌아다니다가 튀겨서 날아가기도 하고, 뭐 저거 뭐 돌아서 뭐 다시 위로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벽을 이용해서 마그네틱
자석으로 붙여서 구슬 퍼즐 게임 뭐 세트 이런 제품인데 이것도 인기가 많았고 한 25억 정도 펀딩이 들어왔고요. 이런 제품은 사실은 아시아 집이 좁은 한국이나 일본, 홍콩 같은 데서도 사실 미국에서 이제 펀딩 성공한 제품이고 한국 아시아 감성에도 사실은 많이 어울리는 제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바닥에 널어놓고 놀기엔 바닥이 좁으니까. 그래서 벽에다 갖고 놀면 재밌으니까 참신한 아이디어여서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은 IoT 제품. 미국에서 크라우드 펀딩 성공하고 한국 크라우드 펀딩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 끝나고 나서 미국의 킥스타터, 인디고하고 한국의 와디즈까지 들어온 그래서 릴레이 펀딩으로 진행된 제품이죠. 그래서 스위치복 커튼이라고 해서 저거를 내 커튼에다 붙이면 핸드폰을 제외한 시간에 아침에 알람 울릴 때 아침에 커튼이 자동으로 열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마치 최고급 호텔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해주는 이제 그런 제품인 거죠. 그래서 이 제품도 인기가 많았었죠. 그 다음에 노키라고 이 제품 13억 정도 펀딩 들어왔는데 IoT 제품으로 저 제품은 저거를 붙여놓고 책상을 두 번 두드리면 뭐 피자 가게 전화가 자동으로 주문 들어가고 뭐 한 번 두드리면 뭐 할머니가 아들한테 전화를 하고 뭐 세팅하기 나름이에요. 자기가 세팅 한 번 하면 SOS로 병원으로 전화 가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사용하게 하는 이런 제품들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런 제품들이 인기가 많은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한국에서도 이런 제품류는 인기가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펀딩은 100만 불 이상 들어왔었고요. 이런 류의 제품들은 꾸준하게 판매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만 참신하게만 잘 활용하고 디자인만 예쁘게 만들어준다면 언제든지 이런 제품류는 인기 있을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우저 엣지라고 웨어러블 제품인데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제품이죠. 그냥 스피커인데 진동이 나는 거예요. 스피커에서. 그래서 이걸 내가 차고 있으면 게임할 때 진동이 같이 울리면서 아니면 영화 볼 때 진동이 같이 울리니까 약간 뭐 4D 극장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걸 주는 벨트형 진동 스피커인데 이 제품도 인기가 많았죠. 20억 이상 펀딩이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제품은 사람들에게 이제 뭐 전시회나 길거리에서 사람들 사용해 보면서 그런 후기나 댓글 같은 거 받아서 사람들한테 평이 좋았고 너무 신기하다 갖고 싶다라는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펀딩 좀 성공한 제품이죠. 그래서 실제 제품이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인정을 받고 그걸 바탕으로 좀 개발할 부분 더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제 제품을 개발하고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성공한 케이스에 들어가고요. 이 제품은 뭐 흔히 이제 많이들 한번 휩쓸고 지나갔죠. VR 기기들. 다시 이제 VR 기기가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로 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가면 VR 제품들이 또 한 번 또 붐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VR 제품 관련된 제품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제품은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더 특이하게 좀 더 최고급 기능을 갖춘 거죠. 그래서 끼고 있으면서 음악도 아니면 음향 효과도 최고급 영화관처럼 볼 수 있게 영상과 음향을 다 만족시켜주는 이제 그런 제품이었는데 인기가 많았었고요. 이런 웨어러블 제품들이 항상 인기가 있는 제품들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아이폰에 맥북 관련된 액세서리들은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요.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사실 이제 크라우드 펀딩의 회원들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얼리 어답터들은 애플 제품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애플 관련된 제품의 액세서리들은 좀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추세고요. 이 모프트 같은 회사는 펀딩을 여러 번 하고 있거든요. 성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펀딩을 계속 추가적으로 받고 있고요. 수십억 펀딩을 이미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저런 애플 제품 관련된 노트북, 핸드폰 관련된 액세서리들을 주로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제품은 트래블 자켓이라고 해서 100억 이상 펀딩을 받았죠. 그래서 여행용 제품 중에 대표적인 건 하는데 여행 갈 때 이 옷 하나 가지고 가면 너무너무 편한 거야 라는 컨셉의 제품이었고요. 100억 이상 펀딩을 받았고요. 또 여행용 제품으로 이제 지로라는 여행용 이제 캐리어인데 저렇게 여행 갈 때 굉장히 불편했었던 점을 다 좀 뭔가 개선한 제품으로 내놓은 거죠. 그래서 바퀴도 저렇게 커서 통 넘을 때 쉽게 넘고 충전도 직접 할 수 있고 저기에 충전 단자 꽂으면 충전이 되고 노트북도 앞으로 꺼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여행 갈 때 사람들이 불편했다라는 점들을 다 모아서 개선해서 이제 이런 캐리어를 쓰면 어떨까라고 해서 내놓은 제품이었고요. 그래서 인기가 많았죠. 그래서 36억 이상 펀딩이 들어왔었던 제품이고요. 다음에 홈트 제품 인기 굉장히 많았죠. 오요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운동 땡기고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코로나랑 맞물려서 더욱더 인기가 많았죠. 집에서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제품류 인기 많았던 그런 제품이고 50억 이상 펀딩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퍼란 제품,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한 40억 가량 펀딩을 받았는데
이 제품도 집에서 운동하는 제품인데 이 제품 뭐 스키도 타고 뭐 카약도 하고 페달링도 하고 별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좀 실제로 영상 보면 모양새가 되게 웃기긴 한데 뭐 참신한 아이디어여서 사람들이 좋아서 그리고 집에서 여러 가지 부분의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이들 펀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아웃도어 제품 중에 이제 스코콜 이 제품은 저기 보이는 노란색 산소통인데 저거를 이제 저 자전거 바람 넣는 것처럼 생긴 저걸로 이제 밀어 넣으면 산소가 생겨서 저걸 들고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뭐 물고기 관찰하고 바닷속을 관찰하고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는 이제 그런 재밌는 참신한 컨셉이었는데 좀 뭔가 바깥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참신한 이런 느낌. 그래서 딱 보시면 썸네일 사진만 봐도 뭔가 저거 메고 바로 바다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게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100만 불 이상 펀딩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아웃도어 제품 중에 이제 이렇게 자전거에 부착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도난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뭐 운동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는 이런 제품들 15억 이상 펀딩을 받았고요. 그런 아웃도어 제품들이 사실 보여주는 건 대표적인 예들 몇 개고 사실은 수천 건 이상 한 달에 뭐 크라우드 펀딩 올라온 제품들이 미국만 해도 뭐 몇천 건씩 되니까 3천, 5천 건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뭐 한 7천 건 이상도 되지 않을까요? 10,000건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으면 중까지 합치면 그것도 넘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신기한 제품들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거든요. 그 중에서 사람들이 이제 신기하고 유용한 제품들을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이제 예가 되는 걸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이 제품은 이제 뭐 자동차 관련된 제품이고요. 그래서 뭐 UHD라고 해서 뭐 그 고급 차들에 보면은 운전석 앞에 이렇게 뭐 현재 속도 내비게이션 이런 거 나오죠. 이제 그런 관련된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전거 관련된 제품 이런 것도 이제 35억 가량 펀딩 받았고요. 그래서 저 헬멧을 쓰고 다니면 안전하다. 안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헬멧에 방향 지시 등도 나오고 그래서 어디서든지 인지 가능하니까 내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제품이고. 그리고 반려동물 관련된 제품이고 반려동물 관련된 제품들은 정말 종류가 너무 많아요. 화장실 뭐 그다음 고양이 모래, 그다음 저런 장난감 먹이 주는 거 등등등 많은데 꾸준하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죠. 그래서 그런 제품류도 있고 그다음 반려식물 관련된 거 그래서 작년에 반려식물 관련된 제품 중에 인기 있었던 것 중에 이제 피코라는 이 제품이 있고요. 저 제품은 저렇게 내가 반려식물 심어 놓고 높이별로 이제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위에서 LED 빛도 비춰져서 좀 영양 공급, 빛 공급도 잘해주고 밑에 물이 있어서 스마트하게 저걸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뭐 좀 참신하게 한번 나왔던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테라플랜터 이 제품이죠. 이 제품 같은 경우 펀딩 지금 현재 한 90억까지 킥스타트 끝나고 인디고고 인디맨드 하고 있고요. 지금 펀딩 한 90억 정도 가량까지 87억 정도 넘은 것 같은데 90억 가량 정도 가고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안에 물만 집으면 흙이 필요 없다. 물만 집어넣으면 요게 물이 가습기처럼 조금씩 새어나와요 밖으로. 그래서 밖에다 식물을 이렇게 두면 밖에서 식물이 자라난다. 뭐 저런 컨셉.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만들었고 이제 가격은 이제 뭐 59불, 뭐 49불, 59불 이런 식으로 해서 69불. 그래서 몇만 원대, 5만 원 전후한 가격으로 하나 살 수 있다. 너무 비싸지 않냐 그러는데 얼리 어답터들 입장에선 이런 화분은 처음인데 그러고 이제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기하죠. 식물이 이제 밖에서 자라 물이 조금씩 밖에서 이렇게 새어나와요. 조금씩.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만든 거고 펀딩에서 이제 성공했었고요. 반려식물 중에서 펀딩 가장 많이 받은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3D 프린터 관련된 제품들, 3D 프린터로 뽑고 난 다음에 뭐 다듬는다든지 뭐 좀 더 광을 낸다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다라든지 그런 제품들 이제 수십억씩 펀딩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은 이제 게임 관련된 제품이고요. 보드게임용 테이블이고요. 이 제품은 펀딩을 880만 불 거의 한 100억 정도 받았다고 보면 되고요. 이 제품은 보드게임을 저렇게 하다가 필요하면 이제 위에 상판 얹으면 식탁으로 쓸 수 있고 거기다 중간에 이제 또 뭐 음식 나누는 것 아니면 음료수 나누는 거 이런 거를 부착해서 사용하고 내 맘대로 옮길 수 있고 이제 그런 제품인데 보드게임 할 때 있으면 정말 편한 거 한국에서도 게임하고 사람들끼리 모여놀 때 이거 가지고 놀면 굉장히 편하고 재밌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제품인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난 케이스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펀딩을 한 번 한 게 아니고요. 지금 무려 한 16번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펀딩했었을 때는 이제 8천만 원 좀 넘는 금액 정도 펀딩을 받았고요. 그게 2013년인가 14년인데 그 당시에 그 금액이면 지금으로 하면 2, 3천만 원 정도 펀딩이 이렇게 잘 되지 않은 케이스에 들어가고요. 그때 이제 보드게임용 주사위
보드게임 넣고 흔드는 통, 보드게임 말판 세워놓는 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번을 했는데 펀딩이 뭐 몇천만 원, 몇천만 원, 뭐 1억 넘다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들어오면서 백커들을, 팬들을 확보를 한 거죠. 팬들을 확보하면서 계속 처음에 했었을 땐 25불짜리 2만 원대 제품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계속 펀딩을 받으면서 퀄리티 있는 제품을 날짜 맞춰서 배송 잘 해주고 자기네 회원들을 점점 확보한 거죠. 확보하면서 소통하면서 피드백 주고받고 그러면서 사람들 점점 가 작년에 이 보드게임용 테이블을 300불에서 3000불까지 그래서 35만 원에서부터 한 350만 원까지 된 제품 처음에 2만 5천 원짜리인데 350만 원짜리 제품까지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펀딩을 100억 정도 받았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작년에 했는데 첫 번째 배송이 올해고요. 두 번째 배송이 내년이고 세 번째 배송이 3년 후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 제품을 갖고 싶으면 3년 있다 받아야 되는데도 100억어치나 펀딩이 들어온 거죠. 한마디로 이 회사 애들은 믿을 수 있다. 그리고 너희를 지지한다. 너희 같은 아이디어 가진 회사가 잘 되길 바란다. 라는 기부 정신과 그리고 이 제품 너무 갖고 싶은데 딴 데서는 살 수가 없다. 이런 퀄리티의 이런 제품은 딴 데서 살 수 없으니까 너희에게 사겠다. 그리고 너희가 정말 잘 되길 바란다. 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모여서 펀딩을 100억 받고 1년, 2년, 3년씩 기다려서 이 제품을 받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라는 것은 일반 네이버나 쿠팡 같은 그런 시장하고 달리 어떻게 보면 방탄소년단 팬클럽 같은 이런 것처럼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모이면 이 사람들은 충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처음에 좀 보냈던 게 좀 불만족스러웠다. 좀 개발하다 보니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약속된 날짜보다 좀 늦게 보냈다 하더라도 계속 꾸준히 미안하다. 우리가 이걸 개선하도록 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개발해서 다시 신제품을 내놓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소통을 하면서 가면은 이 사람들은 박수치면서 지지해줘요. 그래서 알겠다. 이번에 할 때 내가 내 아는 사람들도 같이 사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의 장점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내가 서포터, 베커들에게 신뢰를 주고 믿음을 줬고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쓸모있는 제품이면서 참신하고 재미있는 건데 아무 데서나 팔지 않고 여기서 파는 제품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3년이라도 기다려서 사겠다라는 마인드가 모여있는 플랫폼이 바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크라우드 펀딩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요소를 잘 갖춰 나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제품도 이제 커스터마이징 제품으로 나만의 어떤 내 책상, 내 가방, 내 노트에 내가 원하는 걸 새길 수 있다는 레이저 각인기 이런 것도 한번 몇백만 불씩 휩쓸고 지나간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커스터마이징에서 램프스터 이 제품은 램프, 불 들어온 램프인데 나만의 것, 나만의 스타일로 저렇게 디자인한 제품, 나만 가질 수 있다. 나만 있는 제품. 그래서 나만 가질 수 있는 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구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억 이상 펀딩이 들어왔었고요. 실제로 크라우드 펀딩 해보면 보통 이제 싱글들도 많이 있고요. 결혼했는데 아기들 없는 사람들도 있고 결혼해서 애 있지만 내가 즐기고 싶은 삶은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전체적인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 점점 커나가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DIY 커스터마이징 제품류들은 인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올인원 제품들 정말 인기 많죠. 그래서 이것만 갖고 가면 돼. 이건 아이스박스인데 이 안에 믹서기, 충전, 펼치면 테이블 나오고 얼음 보관할 수 있고 뭐 여기 뭐 음악도 나오고 뭐 별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1,300만 불, 한 150억 가량 펀딩이 들어왔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인기가 너무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뭐 이 제품은 이제 이런 식으로 펀딩을 했었고요. 올인원 제품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제품도 여러 가지 제품들을 여러 가지 전자제품들 다 충전할 수 있는 요거 하나면 다 충전할 수 있다 이런 제품이었고요. 20억 가량 펀딩이 들어왔었고요. 그다음 커피 맥주 관련된 제품들은 원래 인기가 많아서 근데 그냥 커피 맥주가 아니라 좀 뭔가 참신하고 좀 기존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주고 뭔가 이런 장점이 있는 그런 디자인도 이쁘고 그런 제품들이 인기가 많이 있고요. 다음 주방 도구 중에서 이 제품 좀 재밌었죠. 20억 이상 펀딩이 들어왔었던 제품이고요. 도마인데 스마트 도마예요. 여기서 칼도 갈 수 있고요. 저기 오른쪽 손 틈 사이에 두 개 보이는 게 칼 가는 데고요. 왼쪽에 보면 이제 무게 측정할 수 있는 저울도 있고요. 타이머가 있어서 시간도 측정할 수 있고 뭐 살균도 되고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이 도마 하나면 다 해결돼. 확장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제품이었고요.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 굉장히 재밌는 컨셉이었죠. 이런 제품 20억 이상 펀딩 들어왔었고요. 주방 도구계에 이제 뭐 샤넬이라고 보이는 미센 제품이고요. 이 제품도
이미 신용 신뢰도가 너무 높아져서 이 제품은 이제 거의 한 50억 정도 펀딩 들어왔는데 인기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는 프라이팬이든 그다음에 오븐이든 칼이든 여기 제품이 나오면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죠. 그래서 인정을 이미 받았고요. 그래서 주방 도구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레트로 감성 이 제품이죠. 이 제품은 실제로 여기에 보이면 이 노트에다가 여기 보시면 이게 좀 특별하게 처리되어 있는 건데 이 노트에 이 볼펜으로 쓰면은 이게 바로 스캔돼서 이제 데이터 전송까지 되고 하는 이제 약간 아날로그적인 것 같은 느낌인데 디지털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이 사용했다고 해서 국내에서도 좀 유명했었던 제품이었고요. 200억 이상 펀딩 받았고 로켓부 제품이고요. 계속 제품을 또 출시하고 있고요. 이 회사에서 레트로 감성 제품이죠.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사진을 찍으면은 핸드폰에서 그때 뭐 영상이 나오면서 추억을 회상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의 좀 재밌는 느낌이었는데 20억 조금 안 되게 펀딩 들어왔었고요. 다음 재활용 제품도 재활용 플라스틱이나 재활용 관련된 소재는 코로나 후로 더 인기가 많아졌고요. 이 제품은 카약인데 저렇게 들고 다니다가 내가 요 물에 들어가고 싶다면 거기서 조립을 한 다음에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이 플라스틱인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한 거고요. 참신하다고 해서 인기가 많았고 20억 이상 펀딩이 들어왔었고요. 그다음 이 제품도 이제 재활용 폐 안전벨트나 트럭에 있는 방수포 같은 거 자전거 튜브를 가지고 만든 가방 그래서 인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재활용 제품들이 인기 많고 재활용 커피 찌끄레기 3줌하고 플라스틱 그 스타벅스 커피잔 10개를 모아서 이거 한 개의 후드티를 만든 거다. 그래서 실제로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게 해주는 이제 그런 제품이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인기가 있었고 이것도 마찬가지 커피박으로 만든 섬유를 이용해서 만든 성분을 이용해서 만든 신발 그래서 인기가 있었고요. 그다음 친환경 소재들 몸에 좋은 성분들 이런 것도 인기가 많고 그 다음에 이 제품도 친환경 몸에 해롭지 않다.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얘는 UVC 라이트가 장착된 마스크라고 해서 35억 정도 펀딩이 들어왔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더 잘 된 것도 있지만 제품 자체가 무게도 가볍게 해서 뭐 참신하게 아이디어를 많이 냈었던 제품이고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줌 화상회의를 저희도 지금은 라이브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화상회의 때 이제 좀 조명 잘 되게 하는 그런 라이트 제품이었는데 이 제품도 펀딩이 많이 됐고요. 한국 제품, 한국 와디즈에서 이런 LED 마스크 제품, 미용 관련된 제품들도 한국에서 인기가 좀 많이 있는 편이고 이런 코스메틱 이것도 2억 6천 정도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처리기 6억 이상 펀딩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살균 제품, 세척 제품 4억 이상 펀딩 들어왔고 공기청정기 2억 이상 펀딩 들어왔고 한국 와디즈에서 이렇게 들어왔었고요. 음식 관련해서 링티, TV에도 선전이 나오던데 그 제품도 이제 5억 가량 정도 펀딩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맥주 많이 이거 뭐 TV 광고도 하고 크라우드 펀딩으로 성공한 다음에 지금 500억 투자를 또 받았다고 하던데 어쨌든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에 들어가죠. 크라우드 펀딩으로 성공해서 다시 또 투자를 받은 그런 제품에 해당하죠. 지금 쭉 여러 가지 이제 보여드렸는데 성공 사례들 그리고 이제 최근 트렌드가 어떤 건지 보여드렸는데 잠시 5분 휴식 후에 그럼 이런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려면 어떤 프로세스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거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선 어떤 전략 어떤 팁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라우드 펀딩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현재 어떤 트렌드가 있는가 그리고 장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짧은 시간에 이제 대략적인 개요만 설명드렸는데 자세하게 설명 많이 드리고 싶지만 일단 오늘은 그 정도로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조금 더 전문가적인 실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려는 의사가 많으시든지 아니면 크라우드 펀딩을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진행해 보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뭐 꿀팁이 되는 이제 그런 정보들을 이제 전달 드릴 건데요. 일단은 크라우드 펀딩 진행하기 위한 프로세스 어떤 과정으로 이제 준비해 나가는가에 대한 말씀 먼저 드리면 일단 제일 먼저 이제 기획 단계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물론 제품 개발 아이디어가 있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발을 해 나가시겠죠. 개발해 나가시고 실제로 개발해서 어떤 프로토타입 아니면 컨텐츠면 어떤 컨텐츠가 있고 그리고 그거를 이건 아닌데 그러고 다시 수정해서 다시 프로토타입 2차 프로토타입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개발해 나가시는데 그런 이제 단계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크라우드 펀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획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컨셉으로 어떤 타겟을 시장을 어떤 소비자를 타겟으로 해서 어떤 특성을 강조하며 방향을 잡아 나갈까 하는 그런 기획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재활용 컨셉으로 해서 이 제품을 나갈까 아니면 커스터마이징해서 나만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걸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또 무슨 신박한 제품 아니면 애플 유저를 위한 제품 이런 식으로 이제 컨셉을 잡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획이 필요할 거고요. 기획을 하고 난 후에는 이제 스토리를 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설명하는 글을 알리는 글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제품의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를 작성해 나가야 되겠죠. 스토리 내용에는 실제로 이제 사회생활 속에 이게 많이 불편하지 않았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화분 같은 경우는 흙을 붓고 그런 거 너무 흙 갈아주고 그런 게 너무 힘들지 않았냐? 흙에서 벌레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집에서 화분 키우는데 벌레들이 자꾸 여기서 날파리들이 계속 나와요. 아무리 잡아도 계속 나오니까 벌레도 생기고 곰팡이도 들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는 없을까? 약간 그리고 화분이 요 위로만 자랐는데 이 바깥에 화분이란 것 자체가 하나의 인테리어가 될 수는 없을까라는 이제 생각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무슨 컨셉을 잡고 무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됐다라는 아이디어 단계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 장점은 무엇이다. 그리고 타 제품과 비교할 때는 어떤 또 장점이 있다. 우리가 어떤 개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 왔다. 그리고 실제 작동되는 거 이제 특정 부분들 보여주고 제품의 어떤 디자인 부분들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정성 들여 만들었으니까 우리 크라우드 펀딩, 우리 캠페인에 펀딩을 해달라라고 하는 이제 그 내용의 글을 써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스토리 제작 작성인데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스토리를 작성해야 되고 그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에 맞춰서 들어가야 될 사진, 움직이는 움짤 영상이라고 얘기하는 GIF, 그 다음에 제품 홍보할 만한 영상은 한국 같은 경우는 영상이 없어도 괜찮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영상이 있어야만 하고요.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좀 홍보할 수 있는 영상 그런 것들을 이제 제작하는 게 필요하고 아니면 후기나 댓글 아니면 리뷰의 영상 이런 것도 제작해 놓으면 유리하겠죠.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믿음을 많이 가질 테니까 그래서 사진의 영상 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과정 속에서 마케팅도 이제 준비를 해나가야죠. 홍보해야 되니까 제품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불특정 다수에게도 홍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마케팅 기법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거죠. 이 과정들을 하는 거를 준비를 하고 이제 런칭을 하게 되는 거죠. 요거를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품 분석과 시장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캠페인 이제 그 페이지 하나의 제품 판매하는 걸 이제 캠페인이라고 하는데 그 캠페인의 전략 수립과 이제 기획을 해야 되고 마케팅도 어떻게 나갈지 이제 전략 수립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토리를 이제 기획하고 작성해 나가고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 계획을 세우고 이제 촬영을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프리 마케팅도 같이 해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8번에 보시면 랜딩 페이지 영상 편집에서 랜딩 페이지라는 게 이제 뭐 와디즈든 뭐 마크와케든 킥스타터 페이지를 랜딩 페이지라 그래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글과 사진과 영상이 들어가겠죠. 그 랜딩 페이지 집어넣어서 그 랜딩 페이지를 이쁘게 또 디자인해야 되니까 그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영상도 편집하고 해서 제작해서 이제 완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캠페인 우리 다 만들었으니까 허가 신청해 달라고 해서 그 플랫폼에다 신청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승인 받으면 런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케팅을 또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이런 순서로 해서 진행돼 나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굉장히 많은 설명을 드리니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저걸 어떻게 다 하나 싶기도 하고 저걸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고 또 내가 하고 있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중간에 자신감이 없어져서 기가 죽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생길 수 있는데 사실 나 혼자 가는 건 아니니까 나를 도와주는 뭐 친구, 회사 아니면 대행사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지인들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아서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 훨씬 더 이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많은 과정들을 나 혼자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나가면 훨씬 더 좋겠죠. 다음 전체적인 방금 말씀드린 이제 요 진행 과정들을 이제 시간 순으로 해서 한번 나열해 봤는데요. 해외 크라우드 펀딩 기준으로 작성해 봤고 국내는 요거보다 한 1개월에서 2주 정도가 더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제 법인 필요한 분들은 법인 설립하면 되고 법인
법인 어떻게 설립하냐 하지만 미국 법인 설립할 때 어렵지 않아요. 한국에 있어도 법인 설립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고 정말 이 제품이 좋은 제품인가 인기가 있을 것인가만 된다면 시장에서 반응이 나올 것인가만 확신이 있다면 뭐 어려운 과정들은 아니기 때문에 다 국내에서 다 미국에 안 나가셔도 모든 걸 다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국내 와디즈나 텀블벅 같은 국내 크라우드 펀딩은 당연히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대행사들 많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해외로 하든 국내로 하든 그걸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 내 제품이 어디에 적합한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느 시장을 타겟으로 했는가 그리고 이 제품이 정말 신박하고 실용성이 있어서 시장에 니즈가 있어서 판매가 잘 되고 펀딩이 잘 될 것인가에만 초점 두고 개발만 하시면 되고 그 외의 과정들은 다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뭐 법인 필요한 법인 설립하고 제품 분석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캠페인에 대해서 마케팅에 대해서 스토리나 영상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하고 이제 촬영을 하고 그리고 나서 페이지 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프리마케팅 홍보할 거 있으면 홍보를 미리 해나가고요. 그러고 나서 신청한 다음에 4영업일 내에 허가가 나오니까 승인 허가 받고 그러고 나서 수정할 거 수정하면서 홍보할 거 더 홍보하고 그 다음에 캠페인을 진행하죠. 캠페인은 보통 1일에서 60일까지 설정하실 수 있고요. 평균적으로 30일 많이 하시고 난 펀딩 목표가 크다. 뭐 2, 3억 이상이다. 이런 경우는 뭐 40일 이상, 45일 이상 이렇게 가고 뭐 5, 6억 이상이다. 그러면 뭐 45일, 50일 이상 하고 난 100만 불 10억 이상이다. 뭐 이럴 경우에는 60일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기간은 원하시는 만큼 설정하실 수 있고요. 펀딩 끝나면 종료하고 나서 보통 14영업일 이내에 펀딩 금액을 이제 입금해 주게 되면 그 입금 금액을 받은 후에 그걸로 개발하던 거 추가로 개발하고 그다음에 양산품 만들고 하면서 만든 후에 이제 그거를 이제 배송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배송은 실제로 배송비는 나중에 이제 실제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품 구매할 때 배송비가 추가돼서 붙어요. 그러니까 배송비는 구매하는 사람이 내게 돼 있어요. 저희도 네이버에서 구매할 때 구매하고 그 배송비가 따라 붙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배송비가 따라 붙고요. 배송비가 뭐 해외로 가는 경우 비싸겠죠. 근데 비쌀수록 사람들이 좀 더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배송비가 절약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배송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좋은 조건인 배송사를 찾아서 이제 진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배송을 해결해 나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에 어떤 프로세스를 가는지 보여드렸고 이제 성공 전략에서 정말 크라우드 펀딩 성공하기 위해선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은가? 사실은 런칭 전에가 아니라 개발 단계,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사실 생각하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 들어가는 개발 단계에서도 생각하셔도 좋고 사실은 이제 거기까지 다 된 상태다 그러면 런칭하기 전에 이 컨셉에 맞게 페이지나 영상 제작하고 아니면 스토리 내용을 잡고 그거에 맞춰서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나는 프로토타입까지 다 완성됐는데 그러신 분은 이제 이런 전략에 맞춰서 마케팅을 진행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초점을 잡으시면 되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팀원들이 열심히 이제 진행하고 또 정보를 얻어내고 해서 만든 저희들이 이제 꿀팁들이 모여 있는 내용들인데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서는 일단 뭐 북미권 얘기했는데 사실 제일 큰 시장이 미국 시장이니까 미국 시장 얘기했는데 사실 한국 시장도 똑같고요. 한국 와디즈 같은 경우, 텀블벅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건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전체적인 크라우드 펀딩 시장들은 거의 다 비슷해요. 저희 다 비슷한데 일단 세계 제일 큰 크라우드 펀딩 킥스타터나 인디고고 기준으로 봤을 때 북미권 구매자들이 65% 이상이라는 거. 실제로 보시면 구매한 사람들의 국적을 보면 미국이 55% 이상, 캐나다 10%, 영국이 한 8, 9%, 호주가 7% 정도, 그다음에 독일이 5, 6% 정도 나오고 프랑스가 한 4, 5% 정도 나와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실제 보시면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다 영어 쓰는 미국 문화권 중심이죠. 거기에 독일과 프랑스에서 영어 쓰는 뭐 상류층이나 이제 좀 유학 경험 많은 이런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중에 얼리 어답터들, 신기한 제품들, 참신한 제품들, 세계 최초로 갖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구매하게 되고 그래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까지 해서 거의 90% 정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 미국 킥스타터 인디고고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시장이야 당연히 한국 사람들이 다 구매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연령대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비슷비슷하고요. 실제로 보면 25세, 35세 사이가 한 50% 이상이고 35세, 45세 사이가 이제 30% 이상. 요즘은 연령층이 좀 높아져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한국은 20대 초중반부터 40대 후반 정도까지가
거의 한 8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남자가 한 60% 정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북미권 킥스타터나 인디고고 시장 같은 경우는 20대 후반부터 50대 후반 사이가 80% 이상,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65% 이상, 그래서 남자 비중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구매하고 나서 나중에 나라 배송하려고 국적들 나오는 거 보면 실제로 이 데이터하고 거의 다 흡사해요. 그래서 그 나라 회원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해외를 진출할 땐 그 나라 중심으로 생각하신 분들은 굉장히 유용할 거고요. 물론 펀딩액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몇십만 불 이상 들어올 경우에는 실제로 국적들 보면 거의 한 80개국 이상 나라에서 다 구매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홍보가 다 된 거죠. 그래서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또 메일들도 여러 개 받게 될 거고요. 그 사람들 주소들도 연락처들도 확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일본, 대만, 미국, 한국 전부 다 크라우드 펀딩에 있는 회원들은, 그리고 구매한 사람들은 철저히 실용주의자들이 많아요. 둘째 줄에 보면 실용주의자, 심플한 기능 그랬는데 복잡한 거 정말 싫어하고요. 단순한 거, 그냥 작동법도 간단. 이거 뭐 누르면 끝, 이거 뭐 가방 끝, 이거 누르면 끝, 이거 쓰면 끝.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심플한 기능을 굉장히 좋아해요. 물론 복잡한 것도 잘 팔리고 인기 있었던 제품도 있지만 보통 이런 심플한 제품들이 고장도 적고 사용법도 간단하니까 그런 제품들이 인기가 많이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실용주의자. 정말 이게 쓸모가 있냐 봤었을 때 쓸모가 없으면 절대 안 사요. 그래서 쓸모가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이디어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쓸모 있는 제품을 꼭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셋째 줄을 보시면 참신하고 자랑할 만한 제품. 그래서 실제로 내가 샀는데 네이버에서 팔고 있고 쿠팡에서 팔고 있고 비슷한 게 아마존에서 팔고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제품은 안 사요. 사기 전에 다 서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 찾아봐요. 찾아보고 비슷한 제품이 있으면 사질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제품 내가 받으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이 제품이 나한테 언제, 그리고 또 고장 없는 제품이 올지 안 올지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그걸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참신하고 다른 데서는 살 수 없다. 아까 몰뮤드 그 보드게임 테이블 봤잖아요. 3년 기다리는 제품. 그런 것처럼 뭔가 여기서 아니면 살 수 없다. 참신하다라는 느낌이 있고 이거 갖고 와서 자랑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유리해요. 그래서 실제로 몇 억 들어온 제품 중에 옷이 하나 있었는데 그 옷은 애주가를 위한 옷이라는 제품이었어요. 이름도 애주가를 위한 옷이었는데 그 제품은 그냥 뭐 미국 사람들은 모여서 맥주 먹고 그냥 파티하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게임하고 뭐 맥주 먹고 얘기하고 이런 걸 많이 하니까 고기 구워 먹고, 그래서 그럴 때 병맥주를 많이 먹으니까 병맥주 먹을 때 손이 시렵잖아요. 그래서 옷에서 이렇게 당기면 여기서 이제 손장갑이 나와서 손 시렵지 않게 이렇게 자꾸 맥주를 마시는 거. 친구가 보면서 오 이러면서 뭐 신기하네 그러면서 웃기기도 하고,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재밌어하고 그러죠. 그거 보면서 뭐 좀 우쭐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친구가 병을 따야 되는데 병 따개 없을 때 이 지퍼가 병 따개여서 지퍼로 병을 따주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갑자기 오 그러면서 좋아하고 있고 막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뭐 카드 게임하고 하다가 이제 손이 없을 때 여기 포켓이 있어서 포켓에다 이제 맥주병 꽂아놓고 이제 카드 게임하고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약간 재밌고 뭐 남들한테 보여주면 한번 웃을 것 같아. 몇만 원 주고 사서 친구들을 웃기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그리고 이런 옷은 없으니까 아마존에 그런 걸 팔겠어요? 절대 없죠. 그래서 신기한 거죠. 네이버에 그런 거 안 팔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이제 그런 거. 그래서 그런 참신한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럼 참신하고 자랑할 만한 거, 이런 거 있으면 사람들이 재밌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품들, 그런 게 크라우드 펀딩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무턱대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정서에 이게 부합되는가를 봐야죠. 그 나라 정서에 이게 맞는지 이제 그런 걸 또 생각해야죠. 예를 들면 보드게임용 테이블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감성이 굉장히 많이 맞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보드게임을 많이, PC게임이나 모바일 게임보다 보드게임을 많이 하고 노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크라우드 펀딩 시장에. 그래서 그 보드게임이 거기서는 딱 적합한데, 보드게임 같은 걸 잘 안 하는 나라에서 그거를 350만 원 주고 사라 그러면 3년 기다려서 사라 그러면, 한국에서 3년 기다려서 350만 원짜리 보드게임용 테이블 사라 그러면 살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나라마다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마켓의 소비자가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가 아이디어 단계에서 있어지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품들이 가능하면 심플하고 모던한 그런 아이폰 감성의 색깔이나 그런 어떤 디자인 같은 약간 요런 색깔도 아이폰, 애플 제품에서 많이 봤고, 요 제품도 애플 제품에서 많이 봤던 그런 색깔들이, 그래서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가면 좀 좋은 거죠. 그리고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인기 카테고리, 인기가 있는 제품류가 있어요. 여행 관련된 거 잘 된다고 했고, 운동 관련된 거, 아웃도어, 반려동물, 자동차, 뭐 커스터마이징, 웨어러블, 스마트 가젯 이런 것들이 이제 인기가 많이 있는 거죠. 그 외에 한국에서는 이제 코스메틱 화장품 관련된 제품들, LED 뭐 이런 살균, 음식물 찌꺼기, 공기청정, 우리나라는 공기가 안 좋으니까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 제품들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그래서 나라마다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미리 서치하고 연구한 다음에 이제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한국도 그렇지만 해외에서는 재활용, 친환경, 사회공헌 제품들 정말 인기가 많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 쇼핑몰이나 스토어보다는 훨씬 더 강하죠, 이런 색채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 제품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면 환경을 위해서 도움이 되니까 이 제품 사주자. 사실 크라우드 펀딩은 사실 아시면 조사해 보신, 서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건 상거래가 아니죠. 구매가 아니고 기부거든요. 투자죠. 그래서 투자가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기부가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뭔가 사회를 위해서 공헌한다. 이걸 우리가 100만 불 돌파하면 이거 100개를 고아원에 기증하겠다. 아니면 이런 거를 정서불안 단체에 몇 개, 다 10개 팔 때마다 한 개씩 기증하겠다. 약간 그런 게 들어있다든지, 이걸 재활용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아니면 이게 버려지는 무엇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약간 이런 개념, 그런 개념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지지를 많이 해주죠. 너희 같은 회사를 지지해 줄게. 너희 같은 회사가 성공하길 바래.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지지를 해주죠. 그래서 그 지지에 힘입어서 펀딩이 성공하기에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스토리텔링 단계에서 녹아 넣으면 좋은 거죠. 아이디어 단계에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 배송은 해외 같은 경우는 평균 배송이 한 4개월 정도고요. 펀딩 끝나고 이제 4개월 정도, 4개월 된 지점에 배송하는 게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보다 빠르면 빨라서 좋다 그러고, 그보다 늦으면 조금 오래 걸리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1개월, 2개월 이내,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배송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제품 가격이 아마존에서 비슷한 게 있는데 그거보다 비싸다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겠죠. 그래서 제품 가격이 좀 합리적인 가격이 되면 좋을 거고, 실제로 가격 저항선이 이제 보통은 70불에 한번 크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70달러보다 이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한 59,000원 이런 식으로 69,000원 이내가 좀 가격 저항선이 한번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29불 이내 이렇게 되면 이건 한번 사보지 그러고 그냥 던지는 거죠. 이건 몇 달 있다 오는 건데 그냥 사보지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살 수 있죠. 29불에서 30불 이내는 굉장히 편하게 살 수 있는 가격이고, 59불, 69불 정도까지는 이거 사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그래 사자라고 그냥 쉽게 마음을 먹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00달러 정도, 99불 정도까지인데 이제 100달러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서 가격을 설정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품 가격 설정하실 때 가격대가 너무 비싸지면 힘드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제 59, 69인데 예를 들면 이 풀세트가 69달러다. 그러면 가격 저항선 한번 39달러 가격 저항선을 한다면 이 뚜껑하고, 제가 해보니까 뚜껑이 별 필요가 없더라고요. 밑에 받침도 필요 없고, 요것만 해서 39달러에 팔았다. 그러면, 그리고 요거 합친 세트가 69달러에 팔았다. 무슨 홈쇼핑 하는 것 같은데, 69달러에 팔았다 그러면 39달러, 69달러 두 개가 있으니까 69달러, 나는 한번 전부 다 갖고 싶어 그러는 사람은 69달러짜리 살 것이고, 나는 혹시 모르니까 좀 안심하고 살래 그런 사람은 39달러짜리 사겠죠. 그렇게 옵션이 두 개가 있으면은, 사실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네이버 쿠팡도 그렇고 리뷰가 많고 순위가 올라가야 노출이 많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사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클릭도 많아야 되고 구매하는 것도 많아야 돼요. 그래서 69달러짜리만 있는 것보단 39, 69달러짜리 두 개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39달러 사주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순위가 올라가겠죠. 순위가 올라가니까 훨씬 더 유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페이지들은 보통 한 페이지에 12개 제품들이 나와요. 그래서 눌러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 또 12개 나오고 이런 식으로 12개씩 계속 내려가는데, 위에 있을수록 유리하겠죠. 사람들이 스크롤해서 누르는 거를 보통 5, 6번 이상 별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위쪽에 올라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선 가격대가 낮은 구성품이 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제품 개발 단계 때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유리하실 수 있고요.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신뢰도 높이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미국 법인이나 영상에 나오는, 사진에 나오는 게 미국 사람이 나오고, 배경도 미국처럼 보이는 곳이 나오고, 미국 가서 찍으면 좋지만 못 가는 경우는 미국처럼 보이는 곳에서 촬영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내가 개발 단계에 있었던 프로토타입들을 막 실패한 것들 막 널어놓으면서 우리가 이때 이렇게 실패했고 이렇게 해서 점점 노력해서 이렇게 성공적인 걸 만들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에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열광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토타입들을 많이 널어놓는 거. 우린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막바지까지 와서 포장 박스까지 있다라고 보여주면 신뢰도가 더 높아지겠죠. 이게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게 있다면 보여주는 게 좋겠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보여줄수록 사람들이 믿고 신뢰하고 펀딩을 하겠죠. 그 다음에 여러 번 캠페인 진행했으면 믿음이 많이 가겠죠. 이 사람이 전에 했었는데 댓글 평도 좋고 배송도 잘해줬다. 그럼 두 번째 할 때 사람들은 더 모이고 세 번째 할 때 더 모이겠죠. 아까 전에 보드게임용 테이블 보여드렸잖아요. 그 회사 같은 경우 처음에 8천만 원대 펀딩 받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이제 펀딩 받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펀딩액에 믿음이 쌓이면 펀딩액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진행할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한 번에 나는 한 판의 끝을 내야지 인생 한 방이야 라는 것보다도 사실 그 한 방이라는 게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거 한 방으로 끝내려 했는데 크라우드 펀딩이 한 번이 아니라 한 두세 번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두세 번 중에는 정말 잘 되는 게 나올 테니까 그럴 때는 당연히 잘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주식도 분산 투자하듯이 크라우드 펀딩도 여러 번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노하우가 생기고 이제 개발할 때 아이디어도 생기고 그들이 원하는 게 진짜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다가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는 저희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나 인스타나 틱톡 같은 경우에 영향력이 너무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런 인플루언서가 리뷰해 주는 게 있다라면은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믿음이 가는 거죠. 영상이나 페이지에는 내가 어떻게 연출해서 찍을 수 있지만 리뷰 같은 거는 실제로 이거 뜯어보고 언박싱하고 막 보여주고 이러니까 더 믿음이 많이 가겠죠. 그래서 그런 게 많을수록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요즘에는 많이 유리하니까 개발 단계에서부터 그걸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댓글이나 그다음 전시에 참여한 것도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끼치죠. 실제로 전시에 나가려면 뭐 만들기 전 허름한 제품 가지고 전시를 나갈 수는 없잖아요. 완제품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완제품 전에 프로토타입 정도는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전시에 나갔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믿음을 많이 갖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크라우드 펀딩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실 크라우드 펀딩이 아니라 그냥 온라인,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제 크라우드 펀딩은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 다시 정리해 보면 크라우드 펀딩에서 성공하려면 일단은 실용적인 제품이고 그다음에 심플하면서 그다음에 참신한 제품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거기에 믿음이 가게끔 보여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만들어 왔고 얼마나 정성 들여 했고 뭐 실패했고 성공했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열심히 해왔다라는 거에 그래 너에게 펀딩할게 라고 하는데 실제로 크라우드 펀딩 보시면 나중에 진행해 보시면 나중에 끝난 다음에 배송 주소를 보내도 아무리 보내도 안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왜 배송 주소를 안 보내주냐? 너에게 약속된 날짜에 보내려면 지금 보내줘야 된다 그러면 나는 배송 안 받을 거다. 너희 회사가 마음에 들어서 그냥 기부한 거다. 나한테 물건 보내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하길 바란다라고 응원해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은 그런 성향이 강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신뢰도를 높여주고 내가 열심히 해왔다라는 성의를 보였을 때 더 지지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듬뿍 들어가게 페이지나 사진, 영상에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방향 잡으시는 것도 괜찮고 우리 팀 외에 제3자들, 스타트업이 뭐 TV 같은 데 방송 나갈 수는 없을 테니까 비용이 너무 부담되니까 TV나 뭐 그런 유명 광고 매체 나가기 힘드니까 그럴 때 이제 유튜버, 인스타,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 통해서 리뷰를 받는 거 이제 그런 게 이제 큰 영향을 끼치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제 조금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죠. 그렇게 해서 신뢰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래서 신뢰도에 대한 부분들은 뭐 기사 같은 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신뢰도가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뭔가 그러기 위한 내가 열심히 준비해 놓은 과정 같은 거를 최대한 많이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아까 보신 이제 피크 디자인 이 제품인데 이 제품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 번 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차례 진행을 했죠. 그래서 여러 차례 진행을 했고 이 제품 같은 경우 작년에 150억 삼각대 저 제품 150억 펀딩을 받았지만 그 전에 여러 번 펀딩 진행하면서 이제 신뢰도를 쌓은 거죠. 그리고 퀄리티도 높다라는 평도 받았고 그래서 그런 게 모여서 이제 펀딩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지지를 많이 받은 거고 실제로 저 제품 같은 경우는 펀딩하는 첫날 70억 정도 펀딩이 들어왔어요. 첫날 시작하면서 70억 정도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으니까 그냥 그리고 처음에 사는 사람한테는 좀 혜택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처음 사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린 거죠. 그래서 이 제품 내가 제일 먼저 주문한 사람이 될래라는 생각. 이 제품을 나는
먼저 받는 얼리 어답터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믿을 수 있는 제품이고 퀄리티 있는 제품이니까 한번 사볼래 라는 생각을 갖고 몰리게 만든 거죠. 실제로 이 제품도 가방 제품인데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요. 그래서 실제 다른 제품들보다 굉장히 마감도 높고 고급스럽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이런 제품처럼 뭔가 좀 비싸더라도 잘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성공한 케이스고, 유튜버 댓글 같은 거 많이 달아서 성공한 케이스, 전시회 리뷰 같은 게 있어서 성공한 케이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신뢰도를 높이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 이제 그거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뭐 기사도 나가게,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트위터, 유튜브, 그다음에 베커들에게 이메일도 보내서 우리 이런 거 나오는데 한번 구매해 줄래라고 얘기도 하고, 또 뭐 캠페인 하면서 이제 크로스로 프로모션 하면서 광고하는 거, 그다음에 여러 사이트들에 노출되는 거, 리뷰 사이트 올라가는 거, 커뮤니티 올라가는 거, 처음에 지인들 통해서 사달라고 해서 뭐 한 사람 하나씩 지인한테 요거 한 개만 사줘, 아니면 요거 지지해줘 하면서 1달러라도 지지해줘 하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그런 부스팅도 필요할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다양하게 이제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그냥 홍보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들어온 사람들이 없죠. 그래서 지인들에게 아니면 여러 군데에 홍보라는 거를 좀 생각하면서 가면 좋죠. 그래서 홍보하기 좋은 거리, 사진이나 이제 그런 것들도 미리미리 찍어 놓으면 이제 활용하기가 좋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스토리나 영상 제작할 때, 마케팅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 꿀팁들, 성공 팁들 이제 모아놨는데,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보통 제목 그리고 회사 이름 만들고 제목 만들 때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만들면은 검색에서 잘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품 이름이나 회사 이름 할 때 구글링 아니면 네이버에서 검색할 때 좀 최적화되게, 그래서 비슷한 이름이 많다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뭐 AB7 뭐 이런다고 그러면 제품들이 자동차도 있고 뭐 이어폰도 있고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검색하면 내 제품은 나오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이름 만들 때 구글링이나 네이버 검색할 때 독특한, 아니면 이 제품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잡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시작 단계에서부터 되면 좋고, 아니면 중간에 바꿀 수 있는 상황이라면 좀 바꾸셔도 괜찮고요. 그다음 썸네일 텍스트 오버레이 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어느 나라 크라우드 펀딩이든 마찬가지로 페이지 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진이 나오고 펀딩 금액이 나오고 이제 제목하고 부제목이 나오는데, 그냥 딱 보셔도 사진만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사진은 이제 썸네일이라고 하는데, 이 썸네일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내 제품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사진을 넣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제품 아까 보셨듯이 저게 중간에 캡처한 거고, 이 제품은 이제 30억 이상 펀딩 받았었죠.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마스크인데, 그냥 만약에 저기서 저 여자분이 마스크 쓰고 있는데 저 사진만 그냥 딱 있다 그러면 되게 우스꽝스럽고 저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 버리겠죠. 그렇게 될 텐데, 저기에 써놨죠. 이 제품의 특성, 뭐 30일 개런티하고 UVC가 있어 살균하고 무슨 효과가 좋고 이런 걸 메인 사진에다 집어넣어놨죠. 저게 이제 썸네일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건데, 썸네일에 저런 마스크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가방 제품은 그냥 보이는 게 다잖아요. 근데 저런 제품 마스크 쓰면 웃기기도 하고 저게 뭔지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 버릴 텐데, 저런 식으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썸네일에 넣은 거죠. 텍스트로, 글로 넣은 거죠. 그래서 글로 저렇게 해서 집어넣는 거, 저런 걸 잘 잡아주는 게 좋고요. 참고로 이제 일본으로 진출하실 분들은, 일본 사람들은 저렇게 사진에 글 들어간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일본에선 저런 글을 빼야 되고요. 그다음 한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런 글을 넣어주는 게 효과적이죠. 그걸 참고하시면 될 거고, 그래서 저런 썸네일에 텍스트를 필요한 제품은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서 보시면 사진 보고 괜찮네 그러고 하면 관심 가지면 그 다음에 눈이 가는 건 보시면 제목으로 가죠. 그래서 제목으로 가는 거죠. 제목으로 가서 이런 제품이야 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엔 좀 더 알고 싶으니까 이제 부제목을 보겠죠. 부제목을 읽어보게 되죠. 부제목을 읽어보고 이거 괜찮은데 그러면 이제 옆에 이제 보면 펀딩 금액이 써 있죠. 100만 불 이상, 사람들 많이 모였네. 인기 있는 제품인데, 그러고 이제 클릭을 하는 거죠. 클릭해서 들어가서 영상을 눌러보게 돼. 그 다음에 영상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밑에 글이 이제 한참 뭐 페이지로 따지면 한 50페이지 이상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읽어본 사람 없어요. 그냥 바로 위에 맨 위에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제일 먼저 봐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이런 거구나라고 느낀 다음에 마음에 들면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내용을 읽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크라우드 펀딩 구성은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순서로 진행되고, 한국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 영상들이 없어서 영상에 GIF 영상이 있던지 아니면 사진만 들어있는 경우 그것만 보고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 영상이 있어야 되고,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의 와디즈 같은 경우는 일본의 마쿠아케도 마찬가지고 크라우드 펀딩 올리려면 제품을 보내야 돼요. 제품 보내서 검수를 받아야 돼요. 이 제품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부실한지 이게 무슨 항균 성분이다 그러면 항균 성분 인증서가 있는지 뭐 특허 받았다 그러면 특허증이 있는지 이런 거를 검증을 받아요. 와디즈 같은 경우 일본의 마쿠아케도. 그래서 완제품이 다 있을 경우에는 아니면 완제품 양산품 전 단계까지 있는 경우에는 뭐 와디즈나 마쿠아케 진행할 때 그거를 보내면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런 제품이 없다 그러면 와디즈나 마쿠아케에서는 승인해 주지 않겠다. 그거 다 완성된 다음에 찾아와라 라고 얘기가 나올 거고요. 대신 영상은 없어도 돼요. 그런데 미국의 킥스타터나 인디고고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00개국 넘는 나라에서 다 물건들이 오기 때문에 물건 받고 검수하고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캠페인 자체가 수천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죠. 그래서 거기서 너희들이 알아서 제품에 대해서 특장점과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그리고 사람들한테 호소해서 지지를 받고 싶은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한번 올려라. 그리고 그걸 보고 우리가 평가할게. 이런 식의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킥스타터나 인디고 같은 경우는 양산품 직전까지 안 갔어도 이제 제품에 대해서 이제 내가 보여줄 수 있고 요 정도 완성도면 사람들이 만족해 할 것 같고 그리고 요 정도 작동되는 거 보여주면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 같다라는 게 있으면 그걸 사진 페이지에 넣고 영상을 제작해서 그거를 영상으로 보내서 이렇게 되는 제품인데 우리가 이렇게 개발해 왔고 또 이런 필요성 있는 사람한테 필요한 거니까 우리를 한번 지지하고 우리를 펀딩해 달라라고 그런 식의 영상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게 되니까 직접 제품이 없어도 괜찮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이점은 와디즈나 마쿠아케는 영상이 없어도 되지만 킥스타터 인디고는 영상이 있어야 되고 대신 와디즈나 마쿠아케는 대만 잭잭도 마찬가지고 제품을 양산품까지는 아니어도 양산품 직전 단계에 있는 제품까지는 보내줘야 돼요. 그리고 인증서나 성분 인증서나 뭐 수입했으면 뭐 총판권이라든지 등등등등 그런 걸 다 보여주는 서류가 필요하고요. 그 부분에서 시간이나 비용이 좀 들어갈 수 있고 미국의 킥스타터나 인디고고는 영상을 제작해야 되니까 영상 제작비가 아무래도 좀 들어가겠죠. 그래서 거기서 영상 제작비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고 방식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전문가들과 이제 상의를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느 나라의 크라우드 펀딩을 하든 사실 크라우드 펀딩이 아니라 내가 쿠팡에다 내더라도 사실은 사진 보고 들어오잖아요. 사진 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기 때문에 썸네일에 어떤 거를 넣을지 어떤 장면을 넣을지를 계속 개발하면서 몇 달 동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런 거를 넣을 수 있게 찍을 수 있게 만드는 거고 그런데 그조차도 저 마스크를 만들었지만 저건 LED 장치나 이런 게 들어가기 위해선 저렇게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보면은 그냥 일반 마스크보다는 이쁘지를 않으니 사람들이 안 살 테니까 이걸 강조할 만한 특성을 써야 되는데 제목과 부제목에 넣어도 눈에 안 띄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썸네일에다 저렇게 글자로 넣어준 거죠. 그래서 저런 글자 넣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가면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목, 부제목에 어떤 걸 넣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목, 부제목은 밋밋한 것보다 사람들에게 이제 호소력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 뒤에 나오니까 그건 그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그래서 제목은 과장된 헤드라인. 사실 과장된 게 아니라 내 제품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쓰면 되겠죠. 실제로 이 제품은 세계 최초로 여행하는 사람들 쓰면 되게 편하게 만든 이어폰 아니면 이거는 세계 최고로 모든 게 집약된 그런 최고 성능의 헬멧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베스트나 퍼스트 같은 게 들어가 좋고 아니면 저런 게 아니라 정말 내 제품을 강조할 수 있는 한 문장에 보통 한 문장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한 문장의 글인데 그 글 안에 사람들이 보고 호기심을 갖든지 아니면 이 제품은 다른 제품과 차별화됐다라든지 뭔가 관심을 끌만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을 넣은 강력한 문구 하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부제목에 거기에 넣고 싶지만 글자 수 제한이 있어도 못 넣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밑에 넣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 킥스타터 같은 경우는 제목에는 60자 띄어쓰기 포함해서 60자 이내로 돼야 되고 부제목에서는 띄어쓰기 포함해서 135자 이내로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글자 제한이 각 나라 캠페인들마다 다 다르게 있기 때문에 그 숫자에 맞춰서 제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만드는데도 부제목 만드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그런 걸 미리미리 생각하면서 가면 좋은 거죠. 그래서 제목은 아까도 보셨듯이 사진 그리고 위에 저렇게 제목 부제목이 나오기 때문에 제목 부제목에서 내 제품을 아니면 내 컨텐츠를
충분히 무엇인지 인지하고 아니면 호기심을 갖게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줘야 되니까 거기에 입각해서 이제 만드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영상. 사실 이제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MZ세대로 내려갈수록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를수록 유튜브에서 그 다음에 이제 틱톡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영상 시간 수가 굉장히 짧아지죠.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짧아져서 사람들이 길고 지루한 건 안 보게 되겠죠. 아마 저희 유튜브 라이브도 보시면서 2시간이라니 지겹다 하면서 이탈하신 분도 중간에 있을 수 있겠죠. 아마 중간에 나가신 분 뜨끔해서 다시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끝에 중요한 것들도 많이 또 말씀드리니까 그래서 지루한 거 정말 싫어하죠. 그래서 근데 영상에서는 정말 20초 이내에 거의 70% 이상 거의 80% 육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8% 정도 시작한 다음 20초 될 때까지 한 78%가 나가버려요. 그래서 남아있는 건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초 이내에 이탈하는 수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제품의 특성 아니면 호기심을 끌만한 얘기, 내용은 앞부분에 10초, 20초 안에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관심 있으면 이제 끝까지 보거든요. 그래서 영상 보통 3분 전후에서 많이 제작을 하는데 어떤 특성에 따라서는 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보통은 초반에 10초, 20초 안에서 흥미를 끌만한 내용이 없으면 사람들은 나가버리죠. 그래서 영상 제작할 때도 이제 그런 걸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한국 분들은 이제 영상 만들 때 멋있는 뮤직비디오 같은 아니면 짧은 영화 같은 이런 멋있는 영상들을 많이 만드세요. 근데 실제로 한국의 와디즈나 일본의 마쿠아케 펀딩할 때 영상이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보여주는 거나 대표가 나와서 이런 제품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 그냥 그런 것만 딱 들어야 되니까 뭐 특별히 영상에 대한 부담이 없는데 킥스타터 인디고고는 와디즈나 일본의 마쿠아케에 비해서 킥스타터와 인디고고 합치면 거의 30배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보통 킥스타터 끝난 다음에 인디고고를 거의 다 하시니까 거의 30배 규모가 되는 펀딩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장이니까 30배나 큰 시장이니까 뭔가 준비를 더 해줘야 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거니까 약간 미국 느낌의 미국 감성의 미국 사람들이 나오는 미국 영화가 나오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제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제작한 영상들도 보면 다 그런 느낌으로 제작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 분이다. 영어가 서툴다 그러면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더 낫고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설명을 누군가가 미국 사람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게 차라리 더 낫고요. 왜냐하면 뭔가 부자연스럽고 어색하면 안 그래도 볼거리들 보아야 되는 거 많은데 좀 뭔가가 조금이라도 뭔가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거 유의해서 만드셔야 되고 이 제품은 어떤 거다, 어떻게 만들어 왔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고 어떤 특장점이 있으니까 한번 이 제품을 서포트 해달라, 지지해달라, 펀딩해달라 라고 하는 그런 피칭이 있을 때가 아무 말 없이 멋진 뮤직비디오나 영화, 단편 영화처럼 멋있게 이렇게 정말 기교 다 부리고 나온 그런 영상 만든 것보다 펀딩이 보통 평균적으로 4배 정도 더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멋있는 영상보단 제품을 우리가 이렇게 개발하고 이렇게 개발해 왔으니까 우리 제품 한번 지지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영상이 펀딩이 한 4배 정도 더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멋있는 영상보단 실질적인 구매자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 온 회사고 어떤 팀이고 어떤 스타트업 대표다라는 걸 알게끔 아니면 어떤 제품이다라는 걸 알게끔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게 나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작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고요. 그다음 랜딩 페이지에는 보통 페이지 제작할 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막 넣게 돼요. 근데 그렇게 넣으면 안 되고 요즘은 더 사람들이 단순해져서 정말 긴 거 읽기 싫어하고 글 읽기 너무너무 싫어해요. 한국 사람도 그렇고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고요. 미국에선 그게 더 심하고요. 미국이나 일본은 선진국이잖아요. 저희보다. 그래서 몇 년 더 앞서 있죠. 그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된 지 오래됐고요. 그래서 교육도 안 받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글 읽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진으로, 사진보단 GIF, 움짤 영상이라고 하죠. 움직이는 영상으로 나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기왕이면 랜딩 페이지, 그 킥스타터나 뭐 와디즈나 그런 페이지에 GIF 영상, 움직이는 영상이 있을수록 훨씬 더 유리하고 그 다음에 사진, 그 다음에 글 이런 순으로 가는 게 좋죠.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글 2줄에 사진 하나, 그 다음에 글 3줄에 사진 하나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글은 1줄, 2줄, 3줄, 뭐 많으면 4줄 이런 식으로 해서 글 잠깐 설명하는 사진, 글 잠깐 설명하는 뭐 GIF 이런 식으로 해서 글 2-3줄 사진, 글 2-3줄 GIF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될수록 사람들이 더 편하게 본다라는 거. 보다가 나가버린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끝까지 보게 하려면 글보다는 사진이나 GIF 움직이는 영상을 많이 넣을수록 좋다라는 것도 아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제품 개발하고 그거에 맞춰서 페이지 제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글은 5살이 이해하도록 이게 철칙이죠. 그래서
5살짜리도 봐도 이해하기 쉽게끔 글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내가 정말 이렇게 전문적이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내용의 글을 쓰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보다가 나가버려요. 짜증난다 이러고 나가버리니까 가능하면 글을 쉽게 5살 정도가 이해하도록, 그러면 정말 쉬운 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글을 만드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 글조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두 줄, 3줄 정도 하고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 보여주고 또 한두 줄 이렇게 되도록 좀 끊어가면서 만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하다가 정말 전문적인 내가 인증받은 특허에 아니면 정말 물리학적인 어떤 원리, 뭐 전기 전자적인 뭐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페이지에 다 넣으면 사람들이 지겨워서 나가버려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거기 밑에다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쓰고 넘겨버려야 돼요. 자세한 내용을 다 쓰고 나면 사람들이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해라. 사실 크라우드 펀딩을 사면은 평균적으로 뭐 한두 달, 뭐 3-4달 이상 지나서 제품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안한 거죠. 내 제품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가? 불안한 거고,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을 진행한 동안도 한 30일 진행한다고 쳤을 때 30일 동안 무슨 일이 있고 잘 돼가고 있는가? 나는 기부했고 펀딩했는데 지금 뭐 어떻게 잘 돼가나? 이런 걸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알리는 업데이트, 새 소식 같은 거를 계속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새 소식 알림 같은 거 업데이트를 매주 하면 좋고, 너무 자주 하면 또 짜증이 나니까 일주일에 뭐 많으면 2번 정도, 뭐 적으면 1번 정도 이렇게 올라가 주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서로 교차해서 홍보할 수 있는 캠페인이 있다면 서로 교차해서 홍보하면 괜찮은데, 그런 건 좀 더 전문적인 거라서 잘 모르실 테니까 어쨌든 그런 건 크로스 프로모션이라 하고요. 서로 캠페인끼리 엇갈려서 홍보를 하는 거죠. 그런 게 있으면 서로 홍보가 잘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이메일 보내면 스팸으로 들어간 게 한 90% 되잖아요. 근데 업데이트는 전부 다 내가 구독을 눌러놨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에 구독을 눌렀기 때문에 스팸으로 하나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100% 읽어보게 되죠. 100% 읽어봐요. 내 제품이 내가 돈 냈는데 제대로 물건이 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부 다 읽어보거든요. 그래서 100% 구독이 되기 때문에 알리기에 좋죠. 그래서 서로 엇갈려서 이 제품과 이 제품이 서로 엇갈려서 내 제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단계에 왔다. 좀만 더 지지하고 기다려달라 하면서, 그리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이런 제품을 한번 소개할게 그러면서 이 제품 업데이트 새 소식 알림에 이 제품을 밑에 홍보하고, 거꾸로 이 제품에도 마찬가지로 홍보를 해서 이 제품하고 서로 엇갈려서 홍보한다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런 걸 크로스 프로모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진행해도 괜찮고요. 물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을 100% 다 바탕으로 하고 준비한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 진행하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쉽지가 않죠. 모든 걸 다 한다라는 게. 그 중에서 일부를 하게 될 거고, 그 중에 많은 걸 할수록 펀딩을 더 많이 받고 많은 게 반영될수록 지지를 더 많이 받겠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나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게 나는 효과적이고 잘 이걸 내가 끌어갈 수 있을까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준비해 나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런칭 시기, 사실 런칭 시기는 나라마다 차이 나는데 한국에서는 이 계절의 영향을 좀 덜 받는 편이에요. 물론 여름, 겨울 상품의 영향은 상당히 많이 받아요. 선풍기 여름이 잘 되고 뭐 스토브는 겨울에 잘 되겠죠. 그런 영향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닌 제품은 계절적인 영향을 좀 적게 받는 편인데, 미국에서는 또 유럽에서는 북미권 글로벌하게 판매될 때는, 크라우드 펀딩 할 때는 이 계절 월을 잘 찾아야 되고요. 실제로 펀딩 12월이 최악이고요. 12월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뭐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선물 주고 파티하고 여행 가고, 그래서 저때는 소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아마존 하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12월에는 판매가 안 되죠. 그래서 12월이 1년 중에 최악이고요. 그 다음에 7, 8월, 지금도 비수기죠. 여행 갔죠. 다들 코로나인데도 여행 갔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들어오질 않죠. 그래서 소비도 이미 많이 했고, 그래서 7, 8월에는 좀 많이 안 되고요. 잘 되는 시기, 1년 중에 제일 좋은 게 봄. 날씨 좋을 때 생각하시면 돼요. 봄에, 가을에 날씨 좋을 때 펀딩이 많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고, 국내 같은 경우는 계절적인 영향이나 이런 거 별로 안 받는데 여름, 겨울에는 여름 상품, 겨울 상품이 많이 된다라는 거, 이제 그것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은 정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죠. 12월에 런칭하는 것은 7월에 스키 타러 가는 거하고 같다. 눈이 없는 거죠. 뭐 눈 없는 데도 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해서 준비하시면 되죠. 만약에 12월에 런칭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좀 더 땡겨서 11월에 하든지 1월, 2월에 들어가는 게 낫기 때문에 그거 조절하시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런칭하기 제일 좋은 요일은 화요일이다. 뭐 월요일 출근해서 바쁘니까
화요일 좀 여유 있어서 펀딩 많이 하고 수요일, 목요일, 금, 토일 내려가면서 주말에는 사람들이 좀 빠지죠. 그래서 해외에서 대박난 제품들을 보시면 런칭일은 전부 다 화요일이에요. 전부 다 화요일.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화요일하고 요즘은 이제 좀 세치게서 월요일 들어가는 것도 있긴 한데 화요일에 런칭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 하면 굉장히 복잡한 로직이 있어서 그렇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크라우드 펀딩에서는 런칭한 다음에 시작한 사람한테 가산점을 많이 부여해서 상위 페이지에 랭킹되게 해줘요. 그래서 시작했었을 때 위에 있는 게 점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위에 올라갈 확률이 높고 그때 올라가서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면 또 계속 구매한 사람 많으면 또 상위 랭킹 되니까 그래서 위에서 상위에서 유지하면서 가기가 좋거든요. 시작한 사람은 100점 줬다 그러면 30일 지난 사람은 뭐 2점 주는 이런 식이죠. 100점 하루 지나면 97점 또 하루 지나면 91점 이렇게 점수가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런칭했었을 때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상위로 가기 위해서 작업을 많이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되는 거 좋으니까 그래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 화요일에 런칭하는 게 제일 유리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캠페인 기간은 1일에서부터 60일까지 설정 가능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일 가장 많이 하고 최근에 목표가 이제 펀딩이 수십만 불 되는 경우에는 이제 30일 이상 많이 하고 계시고요. 한국 같은 경우 너무 길면 사람들이 이탈을 많이 해요. 기다리는 걸 못 참으니까. 그래서 이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너무 길게 잡는 거는 한국에서는 좀 힘들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리워드 개수는 줄여라. 제품 가격이 너무 막 수십 개 있으면은 복잡해서 어떻게 사는지 몰라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좀 개수가 적은 게 유리하기 때문에 좀 심플하게 구성하는 게 좀 요즘 와서 유리하고요. 목표 금액, 난 펀딩에서 이 목표 정말 10억 받고 싶다 그러면 10억이라고 적는 게 아니라 10억 받고 싶지만 그래도 요 정도는 괜찮다 하는 뭐 예를 들면 1억이다 그러면 1억 낮추고 3천만 원이다 그러면 3천만 원 낮추면 좋겠죠. 왜냐하면 펀딩 금액 대비 저기 표시해놨죠. 6만 퍼센트에서 퍼센트에 높을수록 상위로 랭킹 되거든요. 그래서 퍼센트에 높아질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목표 금액을 내 생각하는 것보단 좀 낮춰 잡는 게 유리하겠죠. 그것도 말씀드린 거고 인기 카테고리에 런칭할수록 사람들이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국에서는 게임, 디자인, 테크놀로지 제품들이 인기가 많고요. 한국은 가전 제품들, 뭐 전자제품이나 이런 생필품들이 인기가 많은 편이고요. 땡큐,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이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일단 크라우드 펀딩은 굉장히 유리한 장점이 많기 때문에 창업자나 스타트업들이 정말 활용했을 때는 실제 온라인, 오프라인 마케팅 판매로 했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을 들여서 효과를 낼 수 있고 전 세계로부터 연락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글로벌하게 진출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는 그런 플랫폼이죠.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데 그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기 위해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전략이나 팁들을 활용해서 좀 뭔가 효율적인 그리고 좀 더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뭔가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 시간은 들여야 된다는 거, 뭐 비용도 좀 들어가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펀딩에 성공한 그 비용을 펀딩에서 지원받으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좀 단순하게 짧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할 생각도 하고 또 한 번 하더라도 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좀 좋은 펀딩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만드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 펀딩 인사이드에서 정말 수백 개 펀딩을 대행하고 진행하면서 얻었던 많은 정보하고 그다음에 전략, 팁들을 이제 공개하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 실제로 준비하신 분들한테는 좀 많이 힘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 또 이제 궁금하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진행하시면서 주위에서 이제 힘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같이 힘을 내서 갈 수 있다는 생각하시고 힘을 내셔서 가시면 좋겠고 사실 스타트업 그리고 창업자분들은 사실 진행하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됐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사람들한테 체면도 구겨지고 자존심도 떨어지고 아직도 그러고 있냐, 아직도 만들고 있냐,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소리 많이 듣는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듣죠. 그러면서 좀 위축되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자금도 떨어지면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다음에 제품이 마음대로 안 나오면 프로토타입들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 정말 힘들고 어떨 땐 정말 너무너무 우울하고 막 그런 게 생기는데 사실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는 게 크라우드 펀딩이고 크라우드 펀딩 말고도 다른 뭐 시장이나 방식도 많겠지만 크라우드 펀딩도 굉장히 좋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정말 스타트업 창업자들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그냥 막연히 그냥 던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좀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면은 좀 성공에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정말 다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힘이 드셨을 텐데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